하고 메모리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도 좀 있고 또 메모리 쪽에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쪽 조금이라도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운영체제의 정의와 운영체제의 기능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은,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와 일반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 하는 걸로 정의가 되면서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기능으로서는 프로세스, 프로그램 실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저장장치 관리, I/O 관리, 보호와 보안 등등 몇 가지 이런 게 운영체제의 기능이었고, 제가 그 중에서 우리는 넥스트에서는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시스템 이 정도까지만 커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체제 기능 중에서 아주 일부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방 잡았을 텐데, 사실 운영체제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세 파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어쩌면은 나머지 I/O 장치 관리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프로세스 관리나 오늘부터 하게 될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실제 코딩에 쓰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커널의 워낙 그 내부 쪽에 이렇게 얘기니까. 그렇지만 컴퓨터 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관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강의 자료도 그렇고 교재 구성도 그렇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는 파트 챕터, 그 다음에 뒤에 버추얼 메모리라는 챕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두 개는 따로 떼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떼낼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종합적으로 메모리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버추얼 메모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버추얼 메모리를 이해하면 되고, 버추얼 메모리 큰 그 틀 안에서 메모리 관리라는 개념, 오히려 더 큰 개념 메모리 관리죠. 메모리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제 현대 컴퓨터 시스템 OS에서는 그게 다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관리라는 게 버추얼 메모리로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버추얼 메모리가 딱 구현되기 위해서 메모리 관리 쪽에서는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하고 메모리를 관리하는 목적, 메모리 관리라는 건 도대체 왜 하는가, 뭘 위해서 메모리를 하는가, 이걸 보는 게 되는 것이고요. 메모리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서 보는 것이고, 그 원리가 그대로 가상 메모리에도 버추얼 메모리로 가는 거고, 버추얼 메모리 쪽에서는 좀 더 이제 버추얼 메모리만의 그 특성과 성능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 챕터랑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구조 동작 이해하고 메모리 관리 기법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뭐고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메모리 관리라는 걸 뭘 목표로 하는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파일 시스템, 그 종류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웹 파일 시스템이니, MTF 파일 시스템이니, HES 파일 시스템이니, 이런 게 있는데, 파일 시스템 종류가 있고요. 또 스케줄링도 똑같이 목적은 같지만 이게 피코 방식을 하느냐, 뭐 우선순위를 조사하느냐, 라운드 로빙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것처럼 메모리도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는 어떤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메모리 관리라는 걸 해야 돼. 그때 수단은 뭐냐, 이걸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 했던 것과 성격이 좀 달라요. 앞에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나열은 몇 개를 할 거예요. 나열 방식으로 한 서너 개를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방식으로 관리하는 메모리가 있고, 이 방식으로 관리하는 메모리가 있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전체 메모리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거 하나를 그대로 OS에다 구현하는 건 없고요. 뭐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모리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좀 더 이제 나중에 가상 메모리를 가다 보면 다 통합해가지고서 하나의 메모리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알리 기법들이 나야 돼가지고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오늘 남은 시간에는 메모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것도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한다고 할 텐데 그 시스템 수업은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해도 좀 다른 걸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메모리 관리 챕터로 들어왔으니까 메모리 관리 입장에서 메모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는 왜 하는가. 여기에 왜는 그냥 단순히 이유라기보다는 목적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메모리 관리를 하는가, 오늘 가능한 그거 정도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무엇인가? 메모리는 이거 뭐 정의 안에 적어 있었는데요. 주소로 접근 가능한 워드나 바이트의 배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를 이제 하드웨어로 정의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램 해가지고 램의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메모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배열. 우리가 배열이라는 게 되게 타입이 있게 하지만 어쨌든 인덱스로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워드 혹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본 바이트. 바이트의 배열인 거죠, 그냥. 그리고 바이트의 배열의 인덱스를 주소라는 용어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배열을 인덱스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전체 시스템의 메모리는 주소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거죠. 0번지, 32비트 시스템이라면 4GB 번지까지 이렇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바이트 번지에는 0.2바이트, 500바이트 번지에는 12바이트 이렇게 사용하는 게 메모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대상물은 어떻게 이용한다, 기본적인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정했는데, 여기 이제 메모리 역할로 이렇게 내려오면 컴퓨터 시스템 얘기가 나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CPU와 메모리로 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얘기를 더 한 거죠. 지금 한 첫 줄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하드웨어 측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말장난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라는 것은 CPU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고, 우리가 파일 시스템 배우긴 했지만, 파일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전원이 나간 다음에도 저장해둘 필요가 있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개념적으로 이 메모리를 확장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에 많이 들어가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서 서버 쪽 데이터가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고, 이것도 사실 한 컴퓨터 시스템은 이렇게 결국 동작하는 건데, 가져올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것, 조금 멀리 있는 것, 아주 멀리 있는 것,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단원에서 얘기할 메모리라고 하면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큰 개념이고, 그리고 중에서 메모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용어로는 또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메모리, 프라이머리 메모리, 세컨더리 메모리, 세컨더리 저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 앞으로 쓰는 용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접근한다. 여기서 직접 접근한다는 거의 의미는 바로 주소라는 도구. 빨리 이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컴퓨터 시스템은 아주 단순하고 CPU와 메모리 되어 있고,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하나씩 가져와서 해당하는 명령을 실행시키는 것이 컴퓨터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요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라는 게 뭐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가져와 쓰는 거 맞는데, 얘가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는 건 주소를 알려주고 그 주소로 바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CPU가 하드디스크한테 주소를 주고 바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드웨어까지 좀 배우다 보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오타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I/O 장치나 OS의 I/O나 하드디스크에 올리나 이런 거 하면 아두이노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쓰는 하드디스크 SSD 붙여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면 진짜 CPU가 아두이노 CPU가 하드디스크에서 진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여기 뭐 했어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메모리를 걸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있고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지만 CPU가 직접 주소를 주고 가져오는 게 메모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드웨어 얘기인데 이건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제 하드웨어 아마 다음 학기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라면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면은 접근 속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 기능 어떤 역할로만 보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가져오는 시간이 달라요. 가져오는 시간이. CPU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CPU 한 번만에 가져오는 거, CPU 10번 만에 가져오는 거, CPU 100번 만에 가져오는 거, CPU 1000만 번 만에 가져오는 거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뒷장은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냐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이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메모리 관리를 왜 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를 미리 약간 맛을 이렇게 보면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시작은 이겁니다. 별거 진짜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컴퓨터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는 정말 간단한 기계예요. 간단한 기계로 이제 프로세서 된 얘기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했고 이제 메모리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리나 파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나 다 같은 거예요. 데이터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CPU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직접 가져올 수 있지만 얘는 뭔가 파일 시스템을 거쳐서 가져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의 역할, 의의는 미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저장하는 거예요. 얘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겁니다. 약간 더 세분화를 하자면 두 가지, 그 미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장을 잘 해야 되고 CPU, 즉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잘 가져와야 돼요. 잘 가져온다는 것은 올바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빨리 가져와야 된다. 사실 파일 시스템도 파일 시스템 해가지고 무슨 구조 얘기하고 뭐 그 여러 가지 기능도 오픈하고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은 올바르게, 그러니까 잘 가져온다는 것은 올바르게 가져온 거 플러스 빠르게 가져온 거 이거였고, 잘 저장한 것은 올바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리드 라이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리드 라이트도 당연히 빨라야 되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리드 라이트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잘 가져온다는 것은 올바른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잘 저장한다는 것은 이 공간에다가 촘촘히 잘 저장이 됩니다. 공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미션은 빠르게 가져온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만은 촘촘히 저장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다 이해할 거예요. 요즘은 하드디스크 워낙 대용량을 쓰다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하드디스크는 부족해요. 용돈이 생겨가지고 1테라를 또 샀어, 이번에. 지금 1테라 가지고 버벅대 미치겠어. 100기가만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1기가를 사니까 그냥 숨 좀 튀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끝판 됐어. 근데 한 달쯤, 2달쯤 되면은 파일 이번에 받은 동영상을 어디다 저장할까, 뭘 지울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파일 시스템의 관리나 메모리의 관리나 궁극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장의 개념입니다. 저장을 어떻게 잘하냐라는 거예요. 그 저장을 어떻게 잘하냐는 두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잘 보관을 하냐와 가져오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디스크 관리의 목적과 메모리 관리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겁니다.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가 다르냐? 왜 다르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들이 동작하는 속도가 달라요. 동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잘 보관해가지고서 이걸 CPU 프로그램이 원할 때 빨리 가져오는 거.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인데 동작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게 크고, 두 번째는 저장하는 용량이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우리 방 안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이 건물 전체 정리하는 것, 이 도시 전체로 뭔가 적재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 이게 좀 다른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목적 같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메모리 관리와 저장 정책은 약간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파일 시스템이 됐던 거죠. 하드디스크 저장 정책 관리 하이라이트.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가상 메모리. 이거 가상 메모리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메모리는 관리하는 거.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쫓아가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는 겁니다. 사실 큰 차이는 요놈과 이런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의 큰 차이는 속도와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얘는 가상 메모리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 방법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이 주소라는 거예요. 메모리에서는 주소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속도나 용량의 차이도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메모리만 가지는 특성은 주소라는 거예요. 아까 직접 접근한다고 했죠. 이런 하드디스크는 이 프로그램이, 이 CPU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직접 하드디스크의 위치, 주소를 가지고, 여기도 주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전체가 1TB면은 0번째 섹터, 1번째 섹터, 2번째 섹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CPU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메모리는 CPU가 인지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뭐냐? CPU가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의 주소를 알고 있어요. 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파일 시스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파일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요. 누가 알고 있냐면 파일 시스템이 알고 있어요. 파일 시스템한테 어떤 파일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면은 파일 시스템에 팻 테이블 혹은 또 EXT 같은 경우는 아이노드 테이블, 아이노드 리스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어디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단지 그냥 파일 이름을 주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주면 그게 어디에 담겨 있는지는 얘 파일 시스템 내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는 CPU가 직접 주소를 액세스해요. 그래서 모든 메모리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URL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인지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속도, 용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 가상 메모리 앞으로 나오게 된 메모리 관리 기법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큰 수단이 되는 그 원리는 바로 주소라는 겁니다. 그 주소를 이 경우는 CPU가 다시 말하면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메모리 안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위치를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여기서 변수 A 읽어줘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어디에 있다라고 딱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본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는 뒤에서 얘기한 좀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냐, 바로 이제 메모리 동작이라고 이제 좀 개념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즉 CPU가 해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이 미리 모든 엘리먼트들, 모든 어떤 대상 객체들,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장장치에 들어가는 모든 객체들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의 모든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소의 바인딩입니다. 바인딩 연결이죠. 메모리에 들어갈 각 객체라고 표현합시다. 프로그램을 우리 어떤 액션하는 주체라고 하고, 객체들의 위치, 주소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주소 값이 이 프로그램 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은 미리 프로그램이
다시 말하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용할 메모리상의 객체들의 주소를 해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서 다 프로그램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소의 바이딩. 이게 이제 이 파일을 액세스하고 하는 것과 다른 거죠. 파일은 그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파일 이름만 나중에 알면 됩니다. 나중에 파일 이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한테 그걸 건네만 주면 되는 거죠. 설계입니다. 설계 문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좀 장황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OS 개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굳이 뭐 여기서 구조 반대 안 하게 만들고 여기서 객체를 가지게 만들고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 랭귀지나 이런 거 만들고 메모리도 객체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객체 아이디나 객체 이름만 프로그램을 가지게 하고 그 객체를 컨버팅해주는 파일 시스템 같은 메모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안 했죠. 지금도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제가 얘기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 실제 시청으로 옮겨줄 때 뭔가 나올 수도 있긴 할 텐데 아무도 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그거는 훨씬 더 손해, 오버헤드가 되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은 하드디스크를 접근하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것을 컨버팅 해줄 파일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더 오히려 그러니까 한 번에 접근하는 게 더 빠르긴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얻어지는 득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메모리는 그렇지 않아요. 메모리는 여기 이제 메모리 관리 뭐 기법이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약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메모리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계속 CPU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메모리 객체들을 접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어쨌든 프로그램은 여기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각 객체들의 주소를 바인딩 받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객체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변수입니다. 변수 혹은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컴파일 과정 한번 살펴봤잖아요. 컴파일 과정. 컴파일 과정 했죠. 우리 컴파일 도구 사용법 할 때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프로그램 랭귀지를 했던 게 중간중간 가지고 좀 복잡한 과정 컴파일이나 링크 이렇게 할 때 중요한 키워드 됐던 게 밀록 재배치 가능 코드냐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일단 링크라고 하면서 다른 라이브러리들 이렇게 연결하고 그때 사실 그 연결한 게 뭐냐면 주소 값을 서로 인지하는 거였습니다. printf 함수라는 것이 printf라는 것을 링크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라이브러리 링크를 해야 되는데 printf가 이 메모리상에 어디에 올라가 있냐는 거죠. 시스템 공통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 과정이라는 것이 그 주소를 내 해당하는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메모리 액세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은 주소 바인딩의 설명은 여기도 그림으로도 나오고 여기도 적재 시간 이렇게 이런 거 설명 나오는데 결국 컴파일 과정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컴파일 과정은 주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해요. 어느 정도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한번 다시 이제 슬라이드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면요. 주소의 바인딩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게 주소 공간을 할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개념이 용어가 좀 다르게 나오잖아. 주소 공간, 메모리 공간, 메모리 스페이스 뒤에 가면 로지컬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오늘 수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소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표현 때문에 주고 우리가 그 전에 프로세스 얘기할 때 프로세스는 메모리상에 이렇게 메모리 자리 잡는다. 텍스트, 데이터, 힙, 스텝 이렇게 자리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게 표시상으로는 0에서부터 0번지부터 4 커널까지 4기가번지까지 메모리 공간에 자리 잡습니다.
그냥 저 습관으로 메모리 공간 써가는 이 공간이라는 말을 좀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린 건데요. 메모리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프로세스가 이거예요. 근데 나한테 메모리가 4기가밖에 안 붙였어. 좀 2기가밖에 안 붙였어. 이게 진짜 그대로 메모리 안에 이대로 들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우리 이제 여기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걸로 하면 가상적인 개념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스페이스를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메모리는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이제 그거죠. 메모리 관리 기법을 따라 가지고 적절히 실제 메모리에 적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런 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는 논리 메모리 공간, 가상 메모리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것도 없어요. 뭐냐면 바인딩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냐면 바인딩의 첫 번째 시작점은 이겁니다. C 플러스 메인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프로세스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 이런 형태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객체들은 이런 것들 객체입니다. 변수들, 그 다음에 함수, 메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펑션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다 주소를 가지거든요. 주소예요. 이럴 때 컴파일 과정에서 각 프로세스에게 이 주소 공간이 이런 요소들, 여기 int a 이런 요소들 있죠. 이런 요소들이 메모리 공간에 주소 공간에 적절한 위치에 할당되는 것. 이것이 곧 a라는 변수는 이 위치, b라는 것은 이 위치. 즉 주소를 할당되는 것, 이것을 주소 값을 갖는 것 같은 말인 거죠. 그런 것을 주소 바인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 공간, 또 제가 메모리 공간 이렇게 하는데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메모리라고 표현한다. 또 주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그게 주소 바인딩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컴파일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 변수가 또는 이 함수가 들어간 실제 위치가 정해지는 것, 그게 주소 할당 메모리 바인딩입니다. 또 링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shared library, printf 같은 게 원래 이 코드에는 없었지만 이 코드에 가면 shared library가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상적으로. 이것도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주소 몇 번째가 할당되는 겁니다. printf에. 또 뭐 그 shared memory 만들면 이렇게 돼요. 엠말로 하면 또 주소가 할당돼요. 그런 식으로 할당되는 과정. 그게 주소 바인딩이라고 얘기하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가 동작하는 거는 바로 저런 거에 의해서 동작한다. 파일 시스템을 통해 동작하는데 메모리는 주소라는 걸로 동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은 딱 이 상태가 되기까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상태가 되기까지 주소 바인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주소 바인딩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각각의 정해진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나오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바인딩 되는 게 있고, 여기는 바인딩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의 개념이 소스일 때는 변수 이름 형태로 주소의 개념이 표시가 되고 있고, 컴파일러가 처음에 컴파일만 했을 때는 재배치 가능 주소 나오는데 이때는 상대적인 딱 절대적으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배치된 게 아니라 각 함수별로 상대적으로 주소의 위치를 갖는 거죠. 메인 함수의 int의 위치나 펑션 1의 int의 위치나 처음에 컴파일할 때는 똑같이 0번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링크가 되면 각 함수들이 실제 위치를 배정받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재배치 가능 주소, 그 다음에 링크까지 거치게 되면은 실제 주소, 틀려요. 여기서는 구별해야 됩니다. 실제 주소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절대 주소, 여기서 상대 주소, 재배치 가능 상대 주소, 절대 주소. 상대 주소라는 것은 각각 함수의 첫 번째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위치. 이런 식으로 주소는 표현이 됩니다. 이 그림은 그럼 이제 그런 주소가 할당받는 과정, 앞에서 얘기했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컴파일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주소를 할당받고 링크를 통해 가지고서 또 주소를 할당받고 로딩을 함으로써 또 주소를 할당받고 실행 시간에 또 주소를 할당받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안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소가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과정에 따라 가지고서 주소가 이런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기가 마찬가지라고 하죠. 과정에 따라서 컴파일 할 때, 링크 할 때,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하려고 이제 메모리에 올릴 때, 지금까지는 뭐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메모리에 올릴 때, 혹은 실행할 때도 그 주소가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바인딩 되는 주소가 실제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A라고 표현됐다가 상대 주소인 0으로 표현됐다가 절대 주소인 이만큼 가가지고 뭐 500으로 표시됐다가 실행하면서 다른 위치로 올라가면서 1500이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 뒤쪽이 이제 좀 복잡해지고 앞쪽은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소가 연결되는 다양한 좀 의미의 주소가 있는데 연결되는 그것을 시점에서 컴파일 시간에 바인딩, 로딩 타임의 바인딩, 익스큐션 타임의 바인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파일 타임 바인딩은 링크까지 얘기를 합니다. 링크까지. 컴파일하고 나면 컴파일된 이제 이게 프로세스에 올라간 거고 파일로 존재하는데 파일도 그냥 실행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ELF 형식이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좀 섹션별로 데이터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미 여기에 A라는 변수 주소값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컴파일에서 어떤 주소가 결정된 것을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딩 타임이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의 사용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지금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쪽 그 맥락인데 결국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메모리에 로딩이 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가상적인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램 실제 메모리 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떤 건 여기 올라갈 수도 있고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는 여기 올라갈 수 있고 프로세스 2. 아까 우리 가상 메모리 공간에서는 여기 다 0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0번째가 아니라 100번째일 수도 있고 여기는 200번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P1을 실행할 때 여기 올라갈 수 있지만 다음번에 P1을 실행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 중간쯤 여기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의 위치는 실행할 때마다 로딩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걸 OS가 정해져 있는 거죠. 컴파일할 때 딱 결정이 되는데 가상적인 주소 공간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로딩할 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로딩 시간에 주소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건 가상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미 이벤트도 봤기 때문에 지금 가상 메모리를 제가 미리 언급을 해버렸어요. 결국 가상 메모리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약간 앞부분 메모리의 개념을 얘기할 때 가상 메모리까지 끼워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두고 만약 앞뒤가 안 맞을 때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이 처음 이 메모리의 구조와 동작 이걸 볼 때 뭔가 이런 흐름으로 쭉 아까 컴파일 타임 바인딩 이런 흐름을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가서는 이게 뭐지?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는 다른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용어도 가상 메모리, 상대 주소, 가상 주소, 실제 주소, 절대 주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은 일단은 가상 메모리를 빼놓고 생각을 하든지 이거 필요 없이 어쨌든 컴파일된 게 메모리상에 올라온다 이렇게 좀 단순히 생각하든지 그래서 그런 한 스텝은 다 이해가 되는데 다 묶고 보면 뭔가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한 스텝은 그 개념을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컴파일 할 때는 변수 이런 변수로 표현된 게
접했는 게 어쨌든 주소 값을 가지는 거다. 이게 실제 메모리상에 올라간 게 아니니까 메모리에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로딩할 때마다 OS가 실제로는 다른 메모리 주소를 A한테 할당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더 어드밴스하게 또 우리 머리를 하게 만드는 주소 할당이 이렇게 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다는 거예요. 주소를 할당하는 방식이. 실행 시간에 할당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꼭 뭐냐면 내가 처음 올라와서 A라는 변수가 100번째였어요. 그래서 내가 CPU가 100번째 읽어라고 그러면 A라는 변수 값을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실행하다가 실행 시간에 반이 된다고 했으니까 실행하다가 중간에 A라는 변수의 위치가 200번째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인딩이 새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행 시간 익스큐션. 이때는 또 가상 메모리 개념을 또 도입을 해야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쨌든 주소 바인딩 돼야 되니까 컴파일 때 바인딩 돼야 돼요. 컴파일 때는 이제 A라는 심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소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게 컴파일 타임 바인딩입니다. 그런데 매번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컴퓨터 운영하기가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혹은 다른 컴퓨터에서 올릴 때마다 이 위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적재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상 메모리까지 고민해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런 가상 메모리가 도입된 이유는 이 실제 메모리가 내가 실행해야 될 전체 프로그래밍의 어떤 필요가 양에 비해서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램에는 프로그램을 5개밖에 못 올릴 정도밖에 모듈 메모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1GB 정도가 있어가지고 200메가짜리 프로그램 5개밖에 못 올려요. 그러면 여섯 번째 프로그램은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실행이 안 끝났으면. 그게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의 이제 지식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OS의 역할은 기능도 있었지만 효율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프로그램들이 프로세스는 IO 바운드, IO와 CPU 익스큐션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IO 바운드 작업의 그 프로그램에서 CPU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IO를 많이 사용해요. 그럼 웨이팅하는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5개의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꽉 채우고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부분 다 프린트 F를 하거나 파일을 리드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동작하는 사람 시간을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컴퓨터 시간을 보면은 CPU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누르고 있고 IO 웨이팅하는 상태만 절대적으로 한 90% 정도를 IO 하고 있고 CPU가 실행하는 시간은 잠깐 1번 프로세스 통보 쉬었다가 잠깐 2번 프로세스 쉬었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원이 아주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가상 메모리이고 실제 메모리보다 더 많은 양의 더 많은 양의 프로세스를 가상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거죠. 실제 가상적으로 프로세스인 것처럼 마치 실제 프로세스인 것처럼 메모리를 운영하게 해주는 것이 가상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6개째 메모리를 가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싶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방법은 이겁니다. 역시 번갈아예요. 번갈아. 하나의 CPU를 여러 개 프로세스 사용하는 게 번갈아였죠. 메모리에 맞춰가는 거죠. 이것들이 워낙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가 P1이 IO 할 동안에는 잠깐 메모리를 내주고 메모리를 비워주고 P6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짜 빼버리면 이게 실행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치 가상적으로 하드디스크에다가 P1이 메모리에 있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모양 그대로를 여기다가 덤프를 떠놔요. 이미지를 떠놓은 겁니다. 떠놓고 P6를 이 자리에다가 실행하는 거죠. P6. 그 다음에 얘가 P1이 IO가 끝났으면 다시 그때 얘를 올려가지고 얘는 프로그램 P1은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파일을 읽어가지고 처음부터 exec 함수를 통해서 실행하는 거고 이거는 현재 이 모양 그대로를 딱 본을 떠가지고서 그대로 쓰는 거고 그대로 올리는 이런 거. 이렇게 실행하는 중간에도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있다가 하드디스크에 번갈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방금 같은 이런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점이 생기냐면
P1이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올 때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느냐? 이렇게 강제화시키면 또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 자리가 비면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로딩할 때 결정을 했는데 로딩할 때 결정한 것조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행할 때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실행시간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가상mem을 넣었다 뺐다 이런 개념으로 막 한꺼번에 이해를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제 하나하나씩의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바인딩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컴파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고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이해됐죠? 그것도 실행하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은 메모리라는 것이 주소로 직접 데이터를 객체를 액세스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한테는 자기 프로그램이 사용할 모든 변수들, 모든 함수, 모든 시스템 콜 함수들 이런 것들의 위치가 이름이 아니라 주소로서 프로그램 안에 코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CPU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컴파일하면서 결정이 바인딩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 OS가 바인딩 시켜줄 수도 있고 실행하는 과정에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새롭게 바인딩 될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은 결국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CPU를 이용하도록 하는 저장 장치인데 매우 빠르게 동작하고 있고 또 CPU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한정된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주소로서 직접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게 주소로서 모든 객체들이 낱낱이 할당이 되는 바인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이게 동작이고 이렇게 동작할 때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작은 공간, 뭐 가상 메모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가상 메모리 이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에다가 5개가 아니라 어쩌지 잘 꾸겨 넣어가지고 근데 메모리도 공간이니까 틈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한 프로세스를 이 덩어리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파일은 똑같아요. 덩어리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좀 쪼개가지고 저장하면은 짜투리들의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항상 100메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100메가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아주 조그만 20kB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짜투리들을 계속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큰 메모리 이 프로그램이 올라왔을 때 짜투리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짜투리를 쪼개가지고 저장하는 게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파일하고 똑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걸 빠르게 찾아오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동작이 약간 다르니까 파일을 액세스할 때하고는 약간 좀 이제 다른 방식인 것처럼 뭔가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지금 이 얘기까지 해야지 연결이 되는데 참 애매한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요. 좀 길어져요. 자, 하여튼 이제 메모리라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봤고 결국 메모리에 이제 여기 뒤에 가면서 이제 메모리 관리의 주 목표를 얘기할 겁니다. 메모리 관리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좀 뭉뚱그려 우리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메모리도 공간,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껴서 좀 이제 좀 작은 공간을 내가 좀 넉넉하게 쓸 거냐 이거하고 저장된 건 얘가 빠르게 저장 읽어와야 되고 그게 두 가지 목적인데 사용하는 방법이 항상 주소로서 액세스한다.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파일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주소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소 메모리 관리에서는 이런 주소 개념까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 관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